저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평소처럼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팀장님께서 계속 수정을 요구하셔서 저는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지만 저만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죠. 모니터를 보는 제 눈은 뻑뻑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겨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집 안이 고요했죠. 남편은 보통 이 시간이면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를 보거나 뉴스를 보고 있곤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는 비어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안 하고 출근했었나 봐요. 저는 재킷을 벗어 소파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죠. 차갑고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어요. 목이 정말 말랐거든요.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저는 컵을 비우고 다시 물을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죠. 뭔가 긁히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물 마시는 걸 멈췄습니다. 귀를 세웠죠. 처음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침실 쪽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건가? 아니면 누가 들어온 건가? 최근 이 동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옆 아파트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집도 있었죠.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어요. 손에서 물기가 떨어졌죠. 수돗물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불을 켜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는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구가 나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끈 걸까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침실 쪽으로 다가갔죠. 복도벽에는 저희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 사진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 행복했던 그때가 떠올랐죠.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뭔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속삭임.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누가 집에 들어온 걸까요? 도둑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혹시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둘 이상인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확인하고 올까? 만약 도둑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알아야 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죠.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어요. 저희는 며칠 전에 문에 기름을 쳤거든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요. 그게 지금 이렇게 조용히 문을 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평소에 저희는 커튼을 열어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왜 닫혀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희미한 달빛만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 빛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침대 위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2개의 그림자.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어요. 천천히 은밀하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둑이라면 저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물건을 찾거나 뒤지고 있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저 움직임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손끝이 벽을 타고 올라갔죠. 페인트 칠이 된 벽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조금씩 위로 올라가자 스위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불을 켜면 뭘 보게 될까? 만약 정말 도둑이라면 어떡하지?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죠. 그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불이 켜졌죠.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갑자기 밝아진 빛에 눈을 깜빡였죠.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침대 위에 2 사람이 있었죠. 제 남편과 제 친구였어요. 민지였습니다. 저와 대학 때부터 친했던 민지. 같은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졌던 민지.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던 민지. 결혼식 때 들러리를 서줬던 민지. 힘들 때마다 제 얘기를 들어주던 민지. 술 마시면서 고민을 나누던 민지. 제 생일마다 선물을 챙겨주던 민지. 그 민지가 지금 제 침대에서 제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쫙 빠진 것처럼 하얗게 질렸죠. 남편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급하게 몸을 가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광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떨렸죠.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어요. 문틀을 잡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거예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에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불안한 목소리였죠. 변명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지가 이불로 몸을 가렸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게 현실인가?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곧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을까? 손바닥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이 끔찍한 광경이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틀을 붙잡았어요.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과호흡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옷을 주워 입으며 저에게 다가왔죠. 바닥에 흩어진 옷을 급하게 챙겼습니다.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었어요. 단추를 잠그는 손이 떨렸죠. 여보,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손이 제 팔에 닿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죠. 그의 손길이 싫었어요.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목소리인지 확인이 안 될 정도였죠.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손을 허공에 둔 채로요. 어색한 자세였어요. 민지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로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남편의 얼굴, 민지의 얼굴. 두 사람 모두 죄책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이미 저지른 일인데 믿을 수 없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게,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요? 몇 번이나 만난 걸까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마다 만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출장 갔을 때도 만난 건가요? 지난달 제가 부산 출장 갔을 때도 혹시 둘이 만난 건 아닐까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잘 안 받았거든요. 바쁘다고 했었죠. 혹시 그때도 민지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이 두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방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공간 자체가 더럽게 느껴졌죠. 제가 남편과 함께 꾸며놨던 침실, 가구를 고르며 행복해했던 그 공간, 주말마다 함께 청소하고 정리했던 그 방. 이제 그 모든 게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벽을 타고 걸었어요. 벽에 지지가 없었다면 걷지 못했을 거예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푹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죠.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두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끝내야 하나? 이혼을 해야 하나? 민지와의 우정도 끝내야 하나?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숨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얼마나 오래된 일일까? 언제부터였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둘이 만날 때마다 저를 비웃었을까? 바보 같은 저를 보며 즐거워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을 아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죠.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은 상태였죠. 셔츠 단추를 다 잠갔고 바지도 입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죠.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카페트에 무늬를 세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여보.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도 들렸죠. 설명할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본 게 전부잖아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민지도 거실로 나왔어요.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 가방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지 생일 선물로 사준 가방. 민지가 너무 좋아했던 그 가방. 그걸 들고 나오는 민지를 보니 더 화가 났어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도 저를 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민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볼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또다시요. 정말 미안해.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민지를 쳐다봤을 뿐이에요. 민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죠.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큰 소리였습니다. 집 안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이제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둘만의 공간. 하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죠. 정적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죠. 폐가 확장되고 수축하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 박동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남편을 믿을 수 있을까? 침대를 볼 때마다 오늘 일이 떠오르지 않을까?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닐 거라는 걸. 시간이 필요했죠. 생각할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이. 저는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을 지나쳐 침실로 향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갔죠.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침대를 봤습니다. 흐트러진 이불, 구겨진 시트, 모든 게 증거였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기 시작했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침대 위에 두 사람, 민지와 남편.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문 밖에서 남편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문을 열어줘.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저인가?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눈빛, 생기 없는 눈빛.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이 되자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옷장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기기 시작했죠. 속옷, 겉옷, 세면도구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캐리어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죠.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현관으로 향했죠. 여보, 제발.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를 한 번만 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어요. 여보,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또 울고 있는 제 모습,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죠.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께 엄마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제가 살던 집, 행복했던 그 집,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만 이렇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죠. 저를 보자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죠. 아이처럼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죠. 그게 고마웠습니다. 울음이 조금 잦아들자 엄마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소파에 앉혔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차를 마셨어요.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졌습니다. 조금 진정이 됐죠.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죠.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방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 장면을 봤을 때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는 말없이 들어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이야기를 다 마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많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엄마 품에서 또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엄마 집에서 지냈습니다. 회사에는 아파서 쉰다고 연락했죠. 실제로 아팠거든요. 마음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민지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하는 내용이었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그 얼굴을 보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엄마는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함께 산책도 하고 그냥 옆에 있어 주셨죠.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조금씩 생각을 정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과의 관계를요, 민지와의 우정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아무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다는 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끝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도와주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짐을 빼야 했거든요. 엄마가 함께 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다행이었죠.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제 물건들을 챙겼어요. 옷, 책, 화장품,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챙기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서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사랑했던 순간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됐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서 빨리 끝났죠.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뭔가 끝이 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거든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새로운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죠. 혼자 살기에 딱 좋았어요.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많이 야위었다고 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매일 울었지만 이제는 울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일상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민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로서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죠. 가끔 민지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이요.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배신의 순간이 모든 걸 덮어버렸잖아요.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외롭긴 했지만 이게 더 나았어요.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요.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이 떠올라요. 방문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 믿을 수 없었던 그 장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어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저는 배웠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도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속도로 나아갈 거예요. 천천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혹은 겪으셨나요? 저는 감히 조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처음엔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어느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